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로켓에는 아직은 그 개발이 프로토타입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볼펜인데? 너무 볼펜인데?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그럼 질문 한번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발사체, 그러니까 아직 도입이 안 된 겁니다.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하나 전 세계. 있어요. 차세대 발사체 하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하나. 하나, 한 20개? 저도 한 그 정도 생각했거든요. 20개. 네. 저는 47기가 47개. 너무 구체적 아니야? 디테일하게. 어디 뭐 하겠습니다. 천기누설 됐나요? 이게 이 명단입니다. 이게 2022년에 이제 미국의 너스롭 그러먼이라는 이게 우주 항공회사가 있어요. 되게 네네. 큰 게. 거기서 이제 매년 발사체 개발 현황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게 모든 걸 커버하고 있지는 않은데 거기서 이제 소형 발사체 중심으로 이제 개발 현황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소형 발사체라는 거죠. 네. 중형, 대형 발사체는 포함이 안 돼 있는 내용입니다.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몇 굉장히 개야?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까 말씀하신 일곱, 여덟. 47개가 맞습니다. 아, 진짜? 네, 맞아요. 진짜요? 어떻게 찍으셨어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건 47개입니다. 소름. 뭐죠? 주관식을 뚫었다고? 아까 그 페이지 다음에도 또 있습니다. 예, 이것도 또 있는데 여기 보면 물론 이 중에서 이건 2022년 현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사실상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망한 회사도 있고 흐지부지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형 발사체 큰 거 말고 소형만 전 세계엔 그러니까 47개가 있고 스타쉽 같은 더 큰 거는 여기 포함이 안 됐으니까 와.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방금 그 항성님이 말씀하신 차세대 발사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현황입니다. 차세대 발사체가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고 지구 저궤도까지 한 10톤 정도를 보내고 이것이 이제 달 착륙선을 보내는 로켓으로 지금 선정이 됐죠. 네. 그래서 2032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자체 만든 달 착륙선 이것을 이제 차세대 발사체에 실어서 발사할 예정이죠. 와, 지금은 저궤도에 올리는 게 1.5톤이에요. 왼쪽에 있는 게 누리호거든요. KSLV-2가 누리호인데 저궤도에 올리는 게 1.5톤이에요. 근데 차세대 발사체는 달에 보내는 게 1.8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능의 엄청난 개선이 성능 있죠. 개선이네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저런 차세대 발사체는 정부가 주도해서 개발하는 발사체죠.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도 발사체 스타트업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 이노스페이스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몇 달 전에 브라질에서 첫 번째 발사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로켓을 성공을 했죠. 네. 그러면 우주 전체 경제에서 로켓 발사 사업은 우리가 느끼기엔 굉장히 큰 시장 규모를 차지할 거라고 보통 생각을 느낌상 많이 그렇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우리가 뭐 가장 뭐 우주하면 로켓 사업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사실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저기 화살표 된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작은 겁니다. 전체 우주 시장으로 보면 로켓 시장은 한 자릿수 정도 포션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상 시스템, 그러니까 안테나라든지 아. 그런 거 지상 시스템이 가장 큰 거죠. 통신 시스템. 그러니까 거기서 위성에서 보내오는 자료들을 받아내고 그렇죠. 그거를 처리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상에서 활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의외네요. 의외로 발사체 시장은 전체 시장에서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렇게 많은 발사체 회사들이 달려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우주 경쟁, 우주를 기반으로 뭔가를 하려면 가야 되잖아요, 일단.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누리호를 만들 어떤 명분 중에 하나도 우리가 필요할 때 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죠. 그것이 누군가에게 종속되면 그 또한 그건 뭐 좋지가 않잖아요.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가 뭐 사이 틀어지면 못 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 시장 자체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그거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상업적인 가치도 굉장히 크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발사체라는 산업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기업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이거는 2021년 아까 이제 186회 발사가 있었다고 했는데 네, 말씀해 그럼 주셨죠. 누가 가장 많은 발사를 했냐? 짱이네. 야, 역시. 스페이스X 진짜. 스페이스 X가 한 나라보다도 더 강력하죠. 와. 그러네요. 그리고 와. 저거가 작년에는 스페이스 X가 61회를 발사했는데 네. 놀라운 건 100% 성공이란 거죠. 그러니까요. 네, 뭐 실패가 없습니다. 이게 짱인 거예요, 그게 진짜.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61회나 발사를 했는데 100% 성공이다. 그리고 올해의 목표는 얼마일까요? 한 2배는 쳐야죠. 랩장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다? 이거 맞추면 이건 진짜 오늘 로또다. 글쎄요, 한 150회? 더 엄청나지 않을까요? 100회.
나 100회. 100회. 네. 근데 100회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뭐 아니 100회면은 3일에 한 번씩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3일에 한 번씩 쏘는 거죠. 와, 말이 3일에 한 번씩 쏜다고 로켓을? 거의 지금 올해 한 30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40번 가까이 정도 쐈고 벌써요? 네. 6월인데? 네. 그리고 놀라운 거는 딱 실패 한 번. 스타쉽. 아, 그렇지. 나머지는 다 성공. 와. 그게 사실은 우주에서 놀라운 거는 실패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예. 아, 오늘의 그래서- 주제 나왔습니다. 끝판왕, 네. 발사체 끝판왕. 근데 이게 얼마나 끝판왕인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체감을 못 하세요. 아는 사람은 아는데 크면은 큰데 도대체 얼마나 큰데 얼마나 대단한데를 아예 감을 잘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보면서 이제 네, 말씀을, 보면서 말씀해 말씀을 주시죠. 드리겠습니다. 무슨 로켓인지 아시겠죠? 스타쉽입니다. 예. 사실 얼마 전에 첫 발사를 했다가 공중에서 폭발을 했지 안타깝게. 네. 네. 하지만 저 거대한 로켓이 일단 떴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것이고 저게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저게 120m입니다. 120m야. 예. 아니 아르테미스보다 큰 거예요? 훨씬 크죠. 얼마나 가늠이 안 돼요. 누리호가 40m대 45 누리호가 한 48m 정도 되니까 누리호의 2배를 넘고도 2배 반 정도 되죠. 2배 반 되는 거죠. 근데 그 크기도 그렇지만 커다란 것이 굉장한 그 안에 공간이라든지 기능적 측면에서 기존에 없던 그러니까 사실상 듣기만 하면 이거 뭐 그냥 공상과학 영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로켓이 얼마 전에 일단 하늘로 뜨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상상 속의 얘기가 아니라 뭐 네. 이게 뭐 그냥 그냥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물이 어쨌든 발사가 됐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는 올해 중으로 또 발사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죠. 와. 예, 그래서 올해 말에는 우주까지 꼭 보내겠다. 요거 이제 간단한 스펙인데요. 총 길이가 이제 120m고 스타쉽이라는 것은 2단 로켓인데 전체 두 개를 합친 것이 스타쉽이고 윗부분에 돼 있는 것이 또 이름이 또 스타쉽 똑같습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것을 슈퍼 헤비. 헤비라고 이제 부르는데 분리돼서 모든 저 두 개가 다 버릴 게 없다라는 거. 다 완전 재활용. 계속 쓰겠다는 거네요. 그죠? 그냥 끝까지 버리는 거 없이 다 써먹겠다 그거죠. 와, 근데 추력 보세요. 누리호 300톤입니다. 7,590톤이에요. 차세대 발사체가 500톤이죠. 이미 앞에 한 자리가 더 있는데 한 자리가 한 자리가 보통 숫자가 아니야. 엔진이 33개가 붙습니다. 이게 말이 33개지. 누리호 4개였죠. 33개가 동시에 에너지를 내뿜으면 이게 작동을 막 기가 막히게 해야 되거든요. 밸런스를 맞추면서 가야 되니까. 맞추면서 가야 되는 네. 건데. 와. 네, 그래서 스타쉽의 특징은 100% 재사용이라는 것이고 네. 역대 제일 큰 로켓입니다. 엄청난 최대 탑재량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아까 이제 이게 100%다 재사용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재사용할 경우에는 지구 저궤도로 최대 150톤까지 화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말이 되냐? 재사용을 하는데 150톤이야. 누리호 1.5톤이거든요. 100배를 쏘아 올린다는 거예요. 100배를. 요번에 그 누리호 3차 때 발사된 차세대 소형 위성 있잖아요. 그게 한 180kg 정도인데 네. 제가 그걸 계산해 봤더니 800개를 쏠 수 있어요. 와. 한 번에. 그리고 이제 여기 일회용이라고 250톤을 썼는데 이건 뭐냐면 재활용이라는 것은 지구로 다시 돌아 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에너지가 더 남겨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예 그거 안 하고 완전히 다 쏘겠다 하면 최대 250톤까지 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사람을 무려 뭐 이거 모르겠어요. 이건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와, 근데 100명을 태운다고? 100명을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와, 무섭다. 상상이 안 돼요. 어떤 우주선도 지금 제일 많이 태웠던 게 제가 알기로는 저기거든요. 버진 갤럭티? 아, 그건 이제 우주 준궤도 그러니까 근데 비행기 같은 거고. 일단은 갔으니까 100명을 태운다고 100명. 여러분들 이 정도입니다. 이게 스타쉽이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를 해주고 비유를 해주고 숫자로 대입을 해주면은 그 실감이 조금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어떤 뭐 계획이 아니라 실물이 이미 존재하는 거라는 그렇죠. 거죠. 예. 이미 쏘기까지도 했고. 그래서 이제 100명이 얼마나 엄청난 수냐면 우리 인류가 우주로 우주로 나갈 보낼 수 수 있는 유인 우주선이 4종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소유주 러시아 3명입니다. 스페이스X가 갖고 있는 크루 드래곤 4명, 오리온 아르테미스에 썼던 거죠. 그 4명입니다. 그리고 선저우라고 중국 거가 있는데 그 3명이고요. 여기 안 나왔지만 이제 미국 보잉이라는 회사가 만든 스타라이너라는 게 개발이 마지막 단계인데 그 7명입니다. 아. 최대 어떻게 보면 7명인데 갑자기 이게 무슨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나와버리니까
100명.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생각하는 게 달라요. 화성에 20명 가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머릿수가 일단 어느 정도 가야 보초도 뭔가를 쓰고 하죠. 누구는 뭐든 뭐 농사도 짓고 뭐 하려면 일단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1차 발사 장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진짜예요. 저게 실물이야. 네. 그리고 너무 멋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발사 관제 사람들이 다 유니폼 입고 딱 있는 게 아니라 완전 후드티에 찢어진 티에 반팔에 너무 자연스럽게 있어. 전문가가 아닌 포스에도 다 저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와, 정말 이거 보면 얼마나 이게 엄청난 힘인지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와, 날라가는. 베개 아파트가 날아가는 거예요. 저 밑에 엔진 보세요. 사실은 저 때도 말이 많았던 게 엔진이 다 작동하지는 않았어요. 몇 개가 터졌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균형을 잃고 이상하게 갑자기 비행을 하게 됩니다. 저 밑에 보시면은 이상해요. 불이 다 들어와야 네. 되는데 다 안 들어오는 네.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균형을 잃은 거예요. 그다음에 갑자기 뭐 아래로 내려가고. 근데 사람들은 뭐 일단 축제죠? 떴다. 근데 너무 좋은 거는 저기에 있는 그 누구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나 봐. 그렇죠. 폭파.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그런 저 스타쉽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어떤 스페이스 X라는 회사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과연 미국은 저 뒤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주는 아직 규정이 없고 빨리 쏘는 사람이 다다익선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선점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저 스타쉽이란 엄청난 로켓 뒤에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지금 접근하고 있을까? 이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더 놀라운 거는 2단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위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미친 거예요, 진짜. 종류가 5종류가 있습니다. 붙일 수 있는 버전이 5개인데요. 맨 왼쪽에 있는 게 크루라고 써 있죠. 사람 태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탱커란 게 뭐냐면 스타쉽 전용 우주 주유소입니다. 네, 연료죠, 연료. 연료 태우고 있다가 올라오면 도킹해서 연료 재주유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고는 위성을 저기서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페어링의 모양도 굉장히 다르죠. 페어링이라면 사실 떨어져 나가는데 저기는 네, 연료. 쭉 하고 고래처럼 입 벌려가지고 두두두둑 털어내고 다시 뚝 닫고 다시 내려가는 와. 지고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루나 이제 달 착륙선인데 아까 항성님이 말한 아르테미스 3 프로젝트 2025에서 26년에 진행될 거에 사용될 달 착륙선이 바로 저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달 넘어. 그래서 아직 목성, 네, 뭐 목성의 그런- 위성, 뭐 이런 데 갈 수 있는 곳에 한번 가보겠다. 이런 거죠. 이건 이제 거의 단면도인데 사실상 아파트입니다. 우와, 와, 저 진짜네요. 안에가 저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저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SN24라고 한 게 이번에 폭발한 게 저 버전이거든요. 네. 저 안에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밑에 에어락이 있어요. 일단은 입구로 가야죠. 맨 왼쪽에 엘리베이터, 윈칭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줄로 달아가지고 도르래처럼 올리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고 가운데 계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고, 짐칸 올려야죠. 짐 실쳐, 카고 1, 카고 2 있고요. 사이언스 덱, 실험실. 과학적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위에가 갤러리, 푸드 스토리지, 다시 말해서 식당 칸이죠. 식당 칸. 야, 다 있네요. 그냥 진짜 네. 우주 크루즈네요. 그리고 그렇죠, 맞아요. 크루 쿼터, 침대 칸이죠. 오퍼레이션 덱은 아마 조정을 하거나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있겠죠. 그런 공간인 것 같고 맨 꼭대기에서 볼일 봐라, 운동도 해라, 토일렛 피트니스가 다 있죠. 와. 이건 이제 그 안에 이렇게 와. 될 거라고 이제 그림인데요. 저게 아마 침실일 겁니다. 저렇게 자는 방이고. 저런 식으로 100명을 쌓는다고? 그러겠죠. 그래야지만 100명을 쌓을 수 있겠죠. 저렇게 돼 있구나. 저 위에 화장실도 있고 아래 피트니스 센터 있네요. 네. 층간소음. 그것도 가능하겠다. 요 이제 헬스장입니다. 그리고 라운지. 야, 저게 그 우주선 안에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스타쉽이 실전 도입이 된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우주 개발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고 많은 위성을 쏘고 있다 보니까 네. 네. 크고 강력하고 경제적인 로켓이 필요하다.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재사용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경제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0% 재사용되는 스타쉽의 경우는 100%니까 얼마나 값이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한 번에 쏘는데 또 재사용이 되니까 값이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와, 사실 1kg당 지금 말씀해주신 1,000불만 해도 엄청나게 싼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타쉽은 초반은 $1,000 정도까지로 내려갈 거라고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 초반에는 발사 비용 회수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본격적인 어떤 발사가 진행되면 $100 정도까지 10만 원밖에 안 된다고? 13만 원? 15만 원? 그쵸. 야, 이게 경쟁이 안 되네요, 진짜로. 그렇죠. 이건 가격 추정치인데요. 아, 그렇네요. 예. 팔콘 9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로켓이 팔콘 9이죠. 네. 저게 제가 지금 최근에는 저 가격보다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가 인플레 현상 때문에 3월이랑 5월에 물 가격을 좀 올렸어요. 네. 그래서 한 5,000불 정도대가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고 1kg당. 세계에서 제일 낮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스타쉽은 뭐 더 떨어지는 거죠. 스페이스 셔틀이 진짜 가성비가 안 좋은, 그렇죠. 정말 역사상 만들어진 역사상 제일 가성비가 안 좋은 검에도 불구하고 5만 불이구나. 사실 비싸서 스페이스 셔틀 프로젝트가 중단된 거죠. 그렇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우주 속에 전례 없는 대형 생활 공간이 생긴다. 네. 그럼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예. 자, 국제 우주 정거장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가압 공간이란 건 뭐냐면요. 이제 그 우주인들이 생활복 입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스타쉽 경우에는 1000세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 공간이. 그리고 우주 정거장이 1005. 와. 한마디로 저 하나가 우주 정거장이랑 똑같다. 똑같네요, 진짜. 우주정거장 되게 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그럼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생산할 수 있는 정말 많은 것이 가능하겠죠. 네. 저 안에서 뭐 정말 게임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실험을 한다더라도 정말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게 한 대만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몇 대를 돌리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 자체가 총 공간으로 치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우주 관광입니다. 이 로켓의 첫 번째 탈 사람 중에 한국인이 있습니다. 빅뱅의 탑이죠. 빅뱅 야. 탑. 제가 이 디어문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나서 우주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약간 바꿨어요. 우주로 가는 방법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아, 근데 더 놀라운 건 원래 이 디어문 프로젝트가 올해 원래 될 예정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저게 폭발하고 약간 되면서 제가 볼 땐 이 사람들이 지금 타라면 안 탈 것 같아요. 좀 무서워가지고. 아무튼 이 사람들이 저 로켓을 타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될 것이다. 와, 멋있네요. 우주 관광. 사실 저도 저기 지원했었습니다. 와. 근데 1차에서 떨어졌죠. 그런 거 좀 공유해요. 같이. 그리고 우주 탐사입니다. 아르테미스 3 프로젝트에 이미 스타쉽 저게 사용되기로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2025년에 원래 될 예정이었지만 약간 개발 지연 때문에 딜레이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어떻게 가냐면 먼저 스타쉽을 발사를 합니다. 먼저 스타쉽이 달 궤도에 있어요. 즉 착륙선 모듈이.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스페이스 런치 베이클 아르테미스 로켓이 오리온 우주선을 싣고 거기 사람 태워서 그 다음에 아니죠. 발사됩니다. 그 다음에 달 궤도에서 오리온 우주선이랑 스타쉽이 도킹을 해요. 아, 저 둘이 도킹을 해요? 도킹을 합니다. 그래서 갈아타는 거예요. 아, 진짜? 네 명이 가는데 2명이 착륙하게 돼 있는데 네. 2명이 이제 스타쉽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도킹을 하고 착륙을 해요. 그다음에 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생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다시 도킹해서 거기 타고 있던 사람은 오리온 우주선으로 또 다시 갈아타고 우주선은 지구로 갑니다. 와. 그런데 시스템. 스타쉽은 어떻게 될까요? 나사의 계획은 뭘까요? 그냥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가 지금 현재 정책의 방향이에요. 거기부터는 난 모르겠다. 우리가 요청한 거는 거기까지다. 달까지 착륙하는 거고 네. 그 이후에는 up to you.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나사가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 착륙해서 사람 내렸다가 다시 타고 올라와서 달 궤도에서 다시 도킹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은 오리온 우주선 타고 지구로 오고 그럼 이건 지금 달 궤도에 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처리는 네가 알아서 해라. 스페이스X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근데 스페이스X가 여기서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합니다. 얘네는 천재예요. 그래서 현재 컨셉으로 연구되고 있는 컨셉이 뭐냐면 그럼 그거를 갖다가 아예 다시 달에 착륙시켜서 유인 기지를 만들어 버리자. 왜냐면 엄청 이미 크고 네. 이미 달에 가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버리긴 아깝잖아요. 저 안에 생활도 할 수 있는 거 생활 다 보이다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착륙시킨 다음에 눕힙니다. 눕힌 다음에 달에는 자외선이 강해서 제가 알기로는 토양 흙으로 덮어야지만 그것이 상대적으로 더 보호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눕히고 흙으로 덮어. 네. 어. 저 흙으로 덮는 거는 지금 화성에도 이렇게 로봇으로 만들 수 있는 기지들이 있어요. 네. 그 로봇들을 사용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저 위를 다 덮어. 저렇게 기지를 만드는 거죠. 아예.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입구 뚫고 안에 생활 환경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 굳이 우리가 뭐 3D 프린터로 달에서 건물 짓지 않고 스타쉽을 그냥 컨테이너처럼 싣고 가서 바로 그냥 거기서 사용을 하자. 컨테이너 집이죠, 사실상.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유인 기지를 쉽게 만들 수 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참 머리 좋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말로만 아는 로켓 배송, 이게 진짜 로켓 배송이 됩니다. 이건 이제 미국 공군에서 현재 지금 연구를 스페이스X가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로켓으로 쏜다고? 그렇죠. 로켓으로 물건을 신속하게 배달하겠다는 거죠. 태울 수 있는 볼륨이 150톤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연구되는 것은 뭐 재난 상황이 발생했거나 긴급한 어떤 출동이 필요하거나 할 때 지금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아시아까지 간다 하면 한 10몇 시간, 20시간 이렇게 걸리잖아요. 어쨌든 네. 빨리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주 로켓을 통해서 가면 저 1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30분 컷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뉴욕에서 상하이를 30분 정도 갈 수 있다고 해요. 물자를 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군인을 실을 수도 있겠죠. 그렇네요. 그리고 150톤이면 사실 탱크도 실수지 않겠습니까? 탱크도 그런 데다? 실겠네요. 네. 그래서 와. 전 세계 어디를 1시간 내에 긴급하게 뭔가를 배송하는 것을 지금 스페이스X랑 미국 공군이 지금 같이 연구하고 있고 정말 드랍십이네요. 정말로. 진정한 드랍십이네 이게. 그러면 이런 것에 중국이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중국도 이거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타쉽이라는 로켓이 전 세계 판도를 바꿀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에 도전하는 어떤 도전자들, 특히 재사용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발사체들은 과연 누구누구가 있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 중국. 중국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아, 모양도 비슷하다. 모양이 일단 거의 스타쉽이랑 동일하죠. 굉장히 사실 그 중국 로켓 중에 미국 로켓을 비슷하게 베낀 게 꽤 많아요, 사실은. 저게 이제 창정 9, 창정 9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창정이란 거가 이제 중국 정부가 만든 로켓의 대표 이름이에요. 창정 1, 2, 3, 4 이렇게 해서 쭉쭉 나가는데 저게 이제 최신 버전 창정 9입니다. 지금 목표는 2033년에 첫 발사하는 거가 목표라고 해요. 네. 3단형 로켓이고 114m. 길이는 114m. 거의 다. 그러니까 스타쉽이랑 거의 비슷하죠. 120이니까. 그리고 탑재량 똑같아요. 저궤도까지 150톤. 얘네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군요, 그렇죠. 진짜로. 근데 어떻게 보면 발사 시기가 33년이라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기술력이 차이가 나냐면 스타쉽은 지금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네. 있고 25년까지 달에 25년, 26년에 달에 간다는 게 근데 목표인데. 저건 첫 발사가 33년이라 하면 사실 저기서 딜레이 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아, 무조건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딜레이. 러시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럼요. 근데 러시아는 이렇게 100% 재사용되는 로켓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아무르라는 로켓이고 소유주 7이라고도 또 불리고 하는 로켓인데 이거는 이제 팔콘 9처럼 1단만 재사용되는 로켓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죠? 미국인데? 예, 미국 로켓인데 기업 로켓입니다. 그 예전에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로켓을 만들었다 해서 그 이름이 좀 알려졌던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라는 렐러티비티 회사가 스페이스군요. 예, 우와. 거기서 테란 R이라는 로켓인데요. 드디어 테란 예. 테란. 나왔습니다. 네, 이것이 특징은 3D 프린터로 최대한 대부분의 부분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이 로켓의 특징인데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로켓에는 아직은 그 개발이 프로토타입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볼펜인데? 너무 볼펜인데? 아, 나왔죠? 이건,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제프 베조스가 이끌고 있는 블루 오리진이 만든 뉴글렌이라는 로켓입니다. 이것도 대형 로켓인데 이것도 아직 프로토타입이 공개되지가 않았어요. 아직 개발 단계에 있지만 이 또한 1단 부분만 재사용될 수 있는 그 로켓입니다. 이건 아까 와. 신기하죠? 모양이 이거는 100% 재사용되는 로켓인데 아까 그 발사체 국가별 했을 때 뉴질랜드 어디 거냐 뭐 이런 얘기 말씀 항상님 네네네네. 하셨잖아요. 그게 로켓랩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100% 재사용 로켓 뉴트론. 와. 저것도 가운데 있는 게 위성 발사하는 모양인데요. 페어링이 입을 쭉 벌린 다음에 거기서 툭 발사한 다음에 입을 쭉 닫고 지구로 다시 돌아오는 네, 와, 그런 형태입니다. 멋있다. 그리고 어떤 재사용 로켓이라는 것이 꼭 저렇게 전형적 로켓 스타일이 아닌 것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딱 보면 스페이스 셔틀이랑 뭐 되게 비슷하죠. 네네. 예. 미국의 이제 시에라 스페이스라는 회사의 드림 체이서라는 우주선인데 이건 사람도 탈 수 있고 화물선으로도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실제로 이제 시험 비행이 진행됐고 아직까지 실전 투입은 안 되는데 개발은 사실상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이건 지구 저궤도까지만 날아갔다가 돌아오는 형태. 그걸로 지금 개발이 지금 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태가 보통 로켓 같은 이렇게 샤프한
복잡한 모양이 아니고 되게 효율적인 형태인가요? 저 스페이스 셔틀이 실패한 이유가 저 모양 자체가 우주에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비효율적인 거라고 제가 들어가지고. 스페이스X처럼 뭐 수직으로 착륙하는 굉장히 고난도고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방법을 택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비행기처럼 나와서 이제 착륙하는 형태. 그게 예. 그래서 그런 형태의 로켓이고요. 인도입니다. 아, 야, 인도가 빠지질 않네. 그렇죠. 인도가 이건 버전이 RLV라고 이게 리유저블 런치 베이크라고 해서 이름은 특별히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건 사람도 탈 수 있는데 이건 아직은 사람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인 재사용 기술 개발용 로켓인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우주까지 날아가진 아직 않았고요. 하늘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착륙하는 실험을 성공은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동일한 기술이 고도화되면 당연히 그때부터는 적용을 더 큰 로켓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저 녀석! 보신 적 있나요? 저 정체불명의 저 녀석! 그렇죠. 미국 공군의 극비 우주선입니다.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저 녀석. 예. 이름은 X-37B. 저것은 미 군에서 운영하는 건데 한 번 발사되면 저것도 이제 로켓 위에다 붙여서 우주를 도는 꽤 건데 오래 있지 않아요? 한 번 가면 한 3년씩 있다 봅니다. 네. 저 근데 녀석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뭐 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뭘 했다라는 자료는 있는데 그것이 뭐 하는지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저기에 음모론의 진원지죠, 저기가. 그래서 지면서 이제 중로는 신기술 개발 쪽을 많이 하고 있다. 군사용 기술 이쪽으로 하는데 어떤 게 되고 있는지 모르죠. 외계인 고문. 그만 외계인 좀 왜 외계인하고 친하게 지내지 꼭 고문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X-37B와 동일한 우주선을 중국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따라해 진짜. 근데 모양도 공개가 안 됐어요. 그냥 이건 상상도입니다. 이런 그래요? 모양일 거다. 그리고 이름도 몰라요. 그러니까 존재 빼고는 아무것도 몰라. 존재는 하고 있어. 네,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뭐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하는지 모르니까 우리도 뭐 하는지 모르는 거로 뭐 하는지 모르게 만들겠다. 와,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재활용 로켓 분야도 정말 다양한 형태의 뭐 모양도 그렇고 그것을 추구하는 어떤 목표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어쨌든 대세는 재활용이라는 기술이 갈수록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게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승부는 이미 끝났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미 우주 전문가라든지 산업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로켓 시장의 이미 끝판왕은 승자는 정해진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저희가 있습니다. 생각해도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럴 수 없잖아 있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경영 컨설팅 회사 유명한데 맥켄지라고 있습니다. 있죠. 세계적인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인데 거기서 발행한 어떤 우주 발사체의 수요 공급의 어떤 동향 이거 네. 자료인데요. 지금 2023년이죠. 저기 네. 보면 미디엄 중간 사이즈 정도의 로켓이 어느 정도 이제 대세네요.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게 뭐 저 대세의 핵심은 팔콘 9 정도가 될 거겠죠. 네. 그런데 맨 끝쪽으로 갈수록 짙은 파란색 보이지 않습니까? 네. 슈퍼 헤비. 슈퍼 헤비. 저게 뭘까요? 말 그대로 슈퍼 헤비 엔진을 가지고 있는 스타쉽. 그렇죠. 음. 저 파란색 전체가 스타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오죠. 그 네. 말은 뭐냐면 로켓이 개발됐다고 그때부터 막 미친 듯이 활성을 시는 게 아니에요. 안전성을 확보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발사를 반복 발사하면서 개량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팔콘 9 첫 발사가 2010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막 사고도 나고 그랬어요. 맞아, 폭파도 맞아. 나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폭파가 하나도 없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비행을 보였냐면 블록 5라는 버전이 있거든요. 팔콘 9 중에 2018년부터 압도적인 안정성과 무결점성을 보이면서 비행을 시작했어요. 팔콘 9만 하더라도 8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완벽한 로켓으로 개조됐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다시 그 아까 자료를 보여주시면 2023년에 요번에 첫 데뷔를 했고 뭐 연말에 한다고 했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지만 그것이 그런 어떤 적응 기간과 개조 기간이 지나서 한 2027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스타쉽이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전망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압도하게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시장의 수요를 압도적으로 잡아먹으면서 보시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 중간 미디엄 사이즈가 거의 없어지죠. 네. 한마디로 지금 갖고 있는 팔콘 9은 거의 사용이 안 되고 헤비라는 것들이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뭐 재사용 로켓들인데 그들의 시장 자체도 얼마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메시지를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제가 말씀드린 차세대 발사체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의 첫 발사가 2030년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2030년 어떻습니까? 저 맨 끝이거든요. 네. 스타쉽이 저 시나리오가 맞다면 본격적 가동을 이미 시작해서 발사체 시장이 현
현재와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바뀌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시기예요. 그렇다면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로켓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정부나 기업은 미래를 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계획에 그렇죠. 대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업적 전략을.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는 저 시기에 발사체 준비에 대한 것을 어떤 전략을 갖고서 접근하고 있는가. 그것을 저는 저 자료를 통해서 현재 시장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그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것이 도입될 상황에는 시장이 급격하게 몇 년, 지금 7년 남았지 않습니까? 7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발사체 시장에서. 그러면 정부나 기업이나 이 분야를 어떤 종사하는 곳은 미래를 굉장히 치밀하게 보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지금부터 치밀하게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중요하네요.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한 것이 뭐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그렇겠네요. 저희는 차세대 발사체 하면은 우리가 2단계로 왔으니까 지금 누리호 단계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그랬는데 과학적인 기술 수준은 단계를 밟아가야겠지만서도 어떤 시장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내용들이 다 스페이스 레이더에서 발간하는 그 소식에 전달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시장성을 조금 따라가고 앞으로 발사체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현재 세계에서 우주 산업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에 대한 것들은 스페이스 레이더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뉴스레터로 구독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